자,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시청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아주 좋은 댓글입니다. 이 댓글은 어느 영상에 달려있냐 하면 영상 제목, 결혼 출산 포기하더라도 돈은 모아야죠. 안 모으다간 정말 골로 갑니다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. 이게 댓글 달린 게 꽤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댓글입니다. 왜냐하면 제 생각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결혼할 사람보다 결혼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결혼을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앞으로 뭐 결혼 못한 사람들, 뭐 비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좀 그 내용이 담긴 댓글이에요. 좋은 댓글인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무튼 이 댓글을 적어주신 댓글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비혼 또한 준비할 게 많습니다. 결혼 못지않게 먼저 경제적인 준비, 노후 대비, 그리고 혼자서 생활하는 법, 주기적으로 요리, 청소, 빨래하는 습관, 가장 준비하기 어렵지만 친구랑 양보하고 배려하는 방법도 준비해야죠. 같이 비혼 준비하는 친구랑 여행 갈 때 싸우지 않고 내 생각만 안 하는 방법, 비혼을 맹세한 친구가 배신 때릴 때 용서하는 방법, 반대로 내가 어쩌다 결혼하게 되었을 때 잘 이야기하는 방법 등등. 이는 혼자서 죽을 때까지 살면 모를까. 만약 노후에 외로워서 비혼을 맹세한 친구끼리 살게 되었을 때 필요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챙기기입니다. 30대 중반인데 몸무게 100kg에 수축기 150 고혈압, 혈당론도 120 찍는 60남들 참 많은데 10년 정도 지나면 위험해집니다. 본인이 외로움 안 타는 성격이 모를까?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취미 하나 만들고 식이 조절 좀 해야 할 것입니다. 라고 적으셨습니다. 사실 뭐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뭐 혼인율이 점점 떨어지고 혼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뭐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잖아요. 이건 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아무렇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,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 비혼 혼자 살더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안 그래요?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안 하더라도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러려면 나름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. 이분도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난 비혼 준비 끝났어, 그건 아니에요. 네. 결혼 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 결혼 안 하고 살더라도 이 결혼 안 하는 기간이 꽤 길잖아. 그럼 평생토록 계속 혼자 사는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. 일단 돈은 꾸준하게 벌어야 됩니다. 네, 일은 꾸준하게 해야 돼요. 일 안 하고 그냥 논팽이처럼 살겠다. 그럼 혼자 못 삽니다. 당장은 가능하겠지. 근데 나이 먹어서 힘들어요. 나이 먹어서. 혼자 살려면 돈 많이 필요해요.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. 어차피 혼자 사니까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그건 지금 이 순간만 모습만 보고 착각하는 겁니다. 뭐 여러분의 나이가 30이다. 100세치 되면 60년, 70년 혼자 사는 겁니다.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돈이라든지 나가는 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꽤 많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살더라도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되고,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. 그냥 단순히 내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, 이게 아니라는 거죠. 네. 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뭐 결혼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이건 제 유튜브 채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형국이 점점 이제 비혼, 결혼 절벽으로 가고 있거든요. 결혼 절벽. 왜냐하면 여러분 뭐 설문조사 이제 통계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20대 중에 비혼주의자가 꽤 많아요. 네.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아닌데 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. 네. 그래서
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비혼주의 경향은 더 심해질 거예요. 이게 한 번에 바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절대 다수가 이제 혼자 살고 뭐 결혼 안 하고 살고 본인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소리죠.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지금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. 예. 혼자 살기 때문에 돈 모으셔야 돼요. 돈 반드시 모아야 됩니다. 지금 뭐 제 방송에 그 독립해서 뭐 자취한다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있다고 보는데, 혼자 살았을 때 내가 지금 돈을 안 모으고 있다면 지금 좀 반성해야 됩니다. 특히 수도권 서울 사시는 분들은 돈 반드시 모아야 돼요.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서울 사시는 분들이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. 훨씬 더 많이 들어요.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돈을 더 못 모아요. 진짜로. 통장을 까서 보면. 제가 걱정되는 게 지방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걱정이 돼. 예. 왜냐, 뭐 서울이 일자리가 많아 좋은 것도 있겠지만 막상 현실을 놓고 보면 서울에서 나가는 돈 때문에, 물가 때문에, 뭐 부대 비용 때문에 돈을 못 모으거나 거의 못 모으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. 여자분들 중에서도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. 말 그대로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. 모으지도 않고 마이너스가 되지도 않고. 근데 그렇게 가서 어느 순간 내가 일을 못하게 된다거나 큰 돈이 필요하면 진짜 절단 나는 겁니다. 이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, 여러분. 내가 지금 당장에 의식주만 해결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닌가. 그거 좀 되짚어 봐야 됩니다.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. 서울에 산다고 해서 돈을 막 굉장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. 뭐 기껏해야 한 200에서 200한 초반 왔다 갔다 거립니다. 근데 서울 사시는 분들 알죠? 대부분 월세 생활하면 숨만 쉬어도 100만원 나가는 거. 진짜 100만원 나가요. 아무것도 안 해도. 그냥 그 정도 나가는 건 100만원 나가요.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돈으로 생활해야 되는데, 여기서 내가 뭐 사치 부리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배달을 시켜 먹고 서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프라 즐기고 하면 돈 못 모읍니다. 젊었을 때야 뭐 유지가 가능하고 괜찮겠지. 근데 나이 먹어서 내가 결혼 못하게 됐을 경우에,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,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럴 경우에 나한테 뭔가 큰일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돈 모아야 됩니다. 반드시 모아야 돼요. 예. 이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그리고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있어야 하고, 그 종류가 저번에 얘기했죠. 5가지 정도는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다거나 뭐 동호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있는데 나이가 들면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고 적적하게 보내지 않을 정도의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한 개 지금 부족합니다. 5개 있어야 됩니다. 왜냐, 하나만 하면 질릴 수 있잖아요. 네. 내 혼자서만 할 수 있고 누가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닌, 네.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, 내가 추진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. 혼자 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. 외로움. 한국 사람들이 외로움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추스르기 힘들어요.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봅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어울려 그래.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도 어떻게든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오려고 그럽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뭔가 좀 모임에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죠. 외로움을 굉장히 부정을 하죠. 근데 혼자 살면 외로움을 따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. 그러면 이걸 외로움을 내 스스로의 방식으로 극복을 해야 돼서 언제까지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혼자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누가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5개는 있어야 됩니다. 1개는 부족합니다. 5개는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 만드셔야 돼요. 지금부터 만드셔야 됩니다. 뭐 지금은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? 이딴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봐.
여러분 사람들끼리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? 나이 먹어서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? 그것도 젊을 때야 그렇지 나이 먹으면 서로 바쁘고 힘들고 하면 못 만나요. 그런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사람을 설령 못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,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 자가격리하면서 사람도 못 만났잖아. 그럴 때 혼자 있는 취미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, 그럴 때 뭔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걸 잠깐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토록 유지를 해야 돼. 그럼 내가 외로움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5개는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, 혼자 살면 아프면 더 안 돼요. 아프면 더 안 됩니다. 아프면. 네. 이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. 혼자 살면 누가 병원을 데리고 가줄 사람이 없어. 이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잘 들으세요. 술 마시면 안 돼. 술을 너무 양껏 드시면 안 돼. 난 서울 사시는 분들 우려가 되는 게,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 보면 방 보면 술병이 너무 많아. 술, 맥주 같은 게. 그러다가 내가 간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? 누가 오겠다는 사람 있습니까? 대부분 다 타지인 아닙니까? 부모님은 연락도 안 하잖아,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. 바쁘다는 핑계 연락도 잘 안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. 내가 혹시나 몸이 도저히 안 좋아가지고 누가 나를 들쳐매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. 그럼 어떡할 겁니까? 내가 느낀 게 그런 거야.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보면 좀 술이나 어떤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.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야 버티지만 나이 먹어서 몸이 안 좋아지고 좀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집 앞 입구에 가보면 술병하고 맥주병이 쌓여 있어. 그런 집 꽤 많거든. 남자지 여자든 간에. 그게 젊을 때야 버티겠지만 나이 먹어서 간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경우에 병원비 같은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. 병원비. 내가 지금 돈이 없다. 보험도 안 돼 있다. 그럼 어떡할 거야? 병 생기면. 거기다가 내가 갑자기 몸 못 가게 됐을 때 병원 어떻게 할 겁니까?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, 여러분. 혼자 사시는 분들.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잖아요. 그래서 더 아프면 안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운동.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취미생활 5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운동. 운동 있어야 돼요. 네. 혼자 사시는 분들 뚱뚱하면 안 됩니다. 솔직히 말해서. 뚱뚱하면 안 돼요.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. 유산소 운동 많이 해야 돼요. 그리고 약도 잘 챙겨 먹어야 돼. 병원도 가야 되고. 몸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. 현실은 오히려 혼자 사시는 분들, 폐인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집안 정리 잘 안 하고. 예. 그런데 혼자 살기 때문에 누가 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날 병원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걸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질적인 차이, 생활 수준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.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늠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. 폐인청 사시는 분도 많아. 남자 중에. 맨날 밤새도 술 먹고 야식 먹고 밥 안 챙겨 먹고 건강식 안 챙겨 먹고 운동 안 하고 사는 사람들. 왜냐?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 술 마시고 야식 시켜 먹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.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잖아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취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? 몸이 좋아질까 나빠질까요? 당연히 나빠지겠죠. 살은 살대로 찌고 온갖 몸에 안 좋은 독소는 다 생기고 체력은 안 좋아지고 혈색도 많이 변하고 어느 순간 이게 한계치가 와가지고 픽 쓰러져요.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운동에 신경을 써야 되고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? 이 댓글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.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. 왜냐? 지금 대한민국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. 그냥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.
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나라 혼인율이 급감할수록 1인 가구는 급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. 네. 혼인율이 줄어드는 만큼 1인 가구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. 그러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에 절대 다수는 비혼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이든 타이든 간에 혼자 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혼자 살더라도 우울하게 살면 안 되고 불행하게 살면 안 되고 아프게 살면 안 되잖아요. 즐겁게 살아야 되고 재밌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를 좀 새롭게 가져야 되고 내가 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닌지, 내가 건강에 신경 쓰지 않았는지, 내가 돈 관리를 좀 허술하게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,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통장 상태, 건강 상태, 몸 상태를 꼭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